안녕하십니까. 오늘 C++ 15번째 시간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를 생성할 때 멤버 변수를 분리한다든가 그런 그 세부적인 내용, 클래스와 객체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클래스,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상속이란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러죠. 대표적인 게 뭐 재산을 상속받는다, 집을 상속받는다, 아니면 자동차를 상속받는다. 그런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어떤 좋은 클래스, 이미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검증된 좋은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를 내가 그냥 상속해서 마치 내 거인 양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상속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물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다른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물려받는 것이 바로 뭐다?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차를 보면 상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상속을 구현하는 기본 문법, 다음에 상속을 했을 때 장점, 다음에 접근 제한자, 다음에 생성 및 소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상속은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부모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물려받아 마치 나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는 우리가 속성과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 속성과 기능 중에 너무 좋은 속성과 기능 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그냥 저 클래스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가져오고 싶어. 그래서 가져와서 거기다가 살을 더 붙여서 내 걸로 나만의 클래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 자동차,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빠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산 뭐예요? 집, 자동차, 돈을 받은 상태에서 또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과 자동차와 돈을 샀어요. 그죠? 그러면 아빠로서는 할아버지의 재산도 다 갖고 있고 아빠가 새로 구입한 집이나 자동차와 돈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또 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할아버지의 재산도 가질 수가 있고 아빠의 재산도 가질 수 있고 거기다가 집과 내가 또 열심히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저기 자동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은행에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나는 할아버지 것을 상속받았고 아빠 것을 상속받은 거죠. 아빠는 할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거고 클래스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런츠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페어런츠 클래스가 있으면 그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받은 차일드 클래스, 이 차일드 클래스는 위쪽에 있는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일드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일드 클래스는 그 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슈퍼 클래스, 상위 클래스라고 합니다.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받아서 속성과 기능을 받아서 쉽게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속의 개념은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어떠한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의 좋은 점, 기가 막히네. 내가 좀 상속받아서 내 거인 양 사용해야겠다. 그랬을 때 그냥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속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C++에서는 이렇게 콜론을 이용해서 상속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페어런츠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멤버 변수와 멤버
그 함수가 xnum, ynum이 있고 getParentsInfo라는 함수가 하나 정해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클래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클래스를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내가 만드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때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콜론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래서 public 페어런츠 클래스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있는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기능 외에 이런 기능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차일드 클래스, 내가 만들고 있는 클래스 거기다가 변수 내지는 함수로 새롭게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상으로만 보면 차일드 클래스는 어떤 멤버 변수, 어떤 멤버 함수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xnum, ynum에다가 znum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getParentsInfo, 다음에 getChildInfo 두 개의 멤버 함수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상속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빠 거는 아들 거를 못 쓰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야구방망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나 오늘 야구하러 갈 건데 야구방망이 빌려줘. 그럼 당연히 빌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상생활에서의 상속이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아빠 거 부모 클래스가 아들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 있는 자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자원을 자식 클래스가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반대로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건 안 된다는 거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볼 텐데요. 페어런츠 클래스 먼저 객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xnum, ynum 다 100, 200을 담고요. get parent info 하니까 페어런츠 뭐 당연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배운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였고요. 여기서 이제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죠. 그래서 차일드 클래스를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고 나서 xnum, ynum 100, 100이었는데 10, 10으로 별도의 객체이죠. 10, 10. 그 다음에 제트넘 30. 그 다음에 페어런츠, 겟페어런츠 하니까 요 페어런츠 클래스 여기에 있는 정보가 100, 200이 그대로 찍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get child info 하니까 30이 찍혀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inheritanc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했던 거 마찬가지로 include 해주는데요. IO stream 해주고요. 다음에 스트링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바로 include 해주고 using namespace standard 해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메인 함수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형 영. 자, 이렇게 놓고 와서 이제 클래스 한번 만들어서 상속을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 이름을 페어런츠 클래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차일드 클래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페어런츠 클래스에다가 멤버 변수를 한 2개 정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nt y n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멤버 함수도 만들어 주도록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보를 빼내오는 get parents info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정보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num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ynum도 한번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일드 클래스인데 차일드 클래스로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t 얘는 znum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get 정보를 가져오는 info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하나 빼먹었네요. 정보를 실제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줬는데 차일드 클래스에서 보니까 페어런트 클래스에 있는 xnum과 ynum 또는 get parent info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쉽습니다. 이렇게 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 받고자 하는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바로 이렇게 명시만 해주면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접근 제한자를 하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public 이렇게 페어런트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는 그냥 차일드 클래스 그래서 객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객체 만들듯이 선언하듯이 만들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get child 클래스에서 원래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멤버 함수 znum과 get child info만 접근이 가능했죠. 그렇지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xnum, ynum 전부 다 되겠죠. 그래서 child 클래스 xnum에다가 100 정도 줘보고요. child 클래스 ynum에다가는 한 200 정도 줘보고요. child 클래스 znum이 있었나요? 네, znum에다가는 3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get info child parent부터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get child info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만 했다는 것 자체도 여기서 벌써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서 제대로 접근을 해서 값이 출력이 되는지 보면 자, xnum, ynum, znum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게 상속은 굉장히 유용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객체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객체화 시킬 때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상속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좋은 기능이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좋은 기능이란 건 기능 자체만 꾀깔난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요. 이미 그 클래스가 검증된 많이 써보고 많이 개선한 클래스여서 그 클래스가 에러가 없고 검증된 단단한 클래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을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팀 간 작업을 할 때 내 동료가 만든 클래스가 너무 멋져요.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와 유사하게 너무 단단하고 검증된 괜찮은 클래스예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클래스를 처음서부터 백지에 만드는 것보다는 동료가 만든 걸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상속을 해버리면 돼요. 상속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에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의 장점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타 클래스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페어런트 칼큘레이터라는 거에 덧셈 뺄셈이 있는데 새로 출시되는 그 계산기에는 곱셈하고 나눗셈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덧셈 뺄셈을 새로 다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페어런트 칼큘레이터에 있는 걸 상속 받아와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건 그냥 쓰고요. 거기다가 추가되는
곱셈, 나눗셈 기능만 추가해서 하나의 곱셈, 나눗셈, 그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이 가능한 그 새로운 계산기, 새로운 신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접근 제한자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부모 클래스하고 차일드 클래스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때 부모 클래스가 상속을 해주는 거고 자식 클래스는 상속을 받는 입장이죠. 이럴 때 부모 클래스도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어떤 빚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빚만은 물려주기 싫겠죠. 그게 다 부모의 입장이겠죠. 이럴 때 부모 클래스에서 멤버 함수 내지는 멤버 변수에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면 모두 다 상속이 됩니다. 자, 프로텍티드란 게 있어요. 프로텍티드 전에 우리가 배웠던 프라이빗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으로 됐을 경우에는 페어런츠 클래스가 있고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페어런츠 클래스의 멤버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을 때는 차일드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접근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프로텍티드가 있어요. 프로텍티드는 페어런츠 클래스가 있고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프로텍티드는 상속 관계가 있다 하면은 상속 관계가 있을 때는 상속을 받고 있는 차일드 클래스에게만 페어런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의 접근을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퍼블릭은 외부던 아니면 상속 받고 있는 상속 자식 클래스건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프로텍티드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돼요. 단 상속 관계에 있는 차일드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프라이빗은 외부에서도 접근이 안 되고요. 차일드 클래스도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그 접근 제한자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삼아서 그 코딩을 해보면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지우고 자, 여기다가 새로 제가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데요. 클래스를 calculator 클래스라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자, 먼저 퍼블릭 제한자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int 덧셈 ad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t y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 덧셈이니까 x 플러스 y를 반환해 주는 기능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퍼블릭으로 덧셈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otected 접근자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private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 그 다음에 곱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뺄셈이면 되고 여기 곱셈이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멤버 함수 3개만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는 퍼블릭이고 하나는 프로텍티드고 하나는 프라이빗이에요. 전체 공개, 상속받은 녀석에게만 공개, 완전 차단이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 요번엔 my 클래스 내가 만든 거니까 그냥 my 클래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받기 위해서 calculate 클래스 상속받아야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상위 클래스, 칼큘레이터 클래스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더블형으로 나눗셈 기능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x 인트형이 아니고 더블라는 거는 나눗셈이니까 수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oid 제가 able 가능한 접근 가능한이라는 거에 이름을 따서 한번 able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co2 출력을 해볼 텐데
자, 여기서 add 함수 접근 가능하겠죠. add 함수는 위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이니까 가능합니다. 이거를 좀 앞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protected 있죠. protected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 지우고요. 네. 실제로 메일 함수에서 객체를 한번 생성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class가 있는데 이 my class라고 선언을 해서 객체 생성을 하고요. my class에서가 add는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add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 20 네,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함수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able이 서브가 프로텍트니까 가능합니다. 프라이빗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ble도 이렇게 넣어주면 가능하겠죠. 더블형이니까 더블형 맞춰주고요. 네. able은 매개 변수가 없네요. 지워주면 되겠죠. 네, 여기가 또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보니까 able 함수가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죠. 출력을 하는데 또 출력하니까 에러겠죠. 그래서 얘는 출력하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얘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종료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my class 10, 20, 30 요 내용이죠. add 한 내용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enable 가니까 enable은 add하고 serve, public과 protect니까 다 접근이 가능해서 됩니다. private은 private, 접근이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거니까 사용하실 수가 없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ublic과 protected와 private이 있는데 public과 private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난 시간에 했던 멤버 변수 선언해 놓고 외부에서 데이터 수정하면은 오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getter와 setter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이용했습니다. 요게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 꼭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생성자와 소멸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와 소멸자의 실행 순서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배울 때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뽑아내죠. 무한대로 내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 객체를 딱 생성을 한다고 하면 그 객체를 생성을 할 때 클래스의 생성자가 가장 먼저 호출이 됐죠. 그래서 그 생성자를 내가 원하는 만큼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하고 그 얘기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페어런트 클래스, P 클래스와 차일드 클래스, C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C 클래스의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코드상에서 C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녀석이 상속을 받는 최상위 슈퍼 클래스로 올라가요. 지금은 단지 두 단계밖에 없지만 얘가 또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고 또 위, 또 위, 또 위 이렇게 계속해서 상속을 받고 있다면 계속해서 일단 올라갑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최상위 클래스까지 올라간 다음에 최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생성자가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딱 하고 나서 보면은
가장 먼저 페어런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된 거고요. 여기 결과물 보시면 페어런트 클래스가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멸자는 뭐냐면 객체를 이렇게 생성했다는 건 메모리상에 객체가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메모리상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객체가. 이럴 때 객체가 메모리에서 소멸돼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시점에 또 누가 호출되느냐? 소멸자라는 녀석이 호출이 됩니다. 그다지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자, 소멸자라는 건 뭐냐면 생성자는 말 그대로 객체가 생성될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였죠. 소멸자는 객체가 사라질 때 가장 늦게 그 호출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멸자를 만드는 방법은 생성자를 만들듯이 이렇게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만 하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C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럼 메모리에 뿅 하고 C 클래스가 나타나겠죠. 근데 C 클래스는 누구를 상속받고 있어요? 페어런트 클래스, P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P 클래스의 생성자가 가장 먼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클래스,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다음에 메모리가 사라져요. 메모리에서 소멸돼요, 객체가. 그럴 때는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데 얘는 소멸자는 자식 클래스의 소멸자부터 호출이 됩니다. 3번.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부모 클래스의 소멸자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가 생성되는 순서, 소멸자가 호출되는 순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간혹 가다가 이 생성자 호출되는 순서, 소멸자 호출되는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클래스와 객체를 생성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능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기능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능, 상속, OOP 개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에 있는 걸 내가 그냥 갖다 쓴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